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11시 구간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알아두셔야 할 특징점은 환율이 장 초반에 1,310원을 돌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350원까지 상방을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혼조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현재 0.95% 마이너스인데요. 오늘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출렁임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2,319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은 0.7% 상승 중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759선까지 오르면서 1.4%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의 투자 주체들 모습 확인해 보시죠. 쌍끌이 매도입니다. 오늘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 게 특징적인데요. 3,205억 원대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도 2,200원 가까이 팔면서 만만치 않은 물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별로 외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건 1위부터 셀트리온,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특히 LG 에너지솔루션은 일본에서 1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을 수주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 배터리 쪽으로 오늘 수급 온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수급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는 코스피와 다른 점 아침장 대비해서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200억 원 가까이 코스닥을 사고 있는 기관이고요. 오늘 지수가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렇게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로 합세를 하면서 지수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외국인만이 77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에 따른 종목도 하나 살펴보시죠. 오늘 엔터주들이 10시 구간부터 강합니다. 특히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YG의 음원과 MD를 유통하는 YG 플러스가 동반 강세 보이는데요. 국내 K-팝 걸그룹 가운데서는 탑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핑크가 1년 10개월 만에 컴백을 합니다. 또 4분기에는 이들이 월드 투어에 나선다고 하는데 걸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한다고 하고요. 이 때문에 3분기 그리고 4분기 실적에 주목하실 분들은 이 종목들 눈여겨봐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난 2달 동안 YG 엔터테인먼트의 증권과 목표치를 추산해봤는데 가장 높게 제시된 건 9만 원대였고요. 가장 낮게 제시된 건 7만 원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들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맞춤 상담, 종목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앞서서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도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출연 전문가는 이태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전장 핫 종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내 증시도 지금 비슷합니다. 일단 섹터별로 보면 음원, 음반 강하고요. 웹툰,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그리고 게임주들도 전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유가가 100달러가 무너지면서 오늘 정유주, LPG, LNG, 그리고 조선주들도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지 마찬가지로 김도원 캐스터가 문을 열어줍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걸까요? 카카오와 네이버가 최근에 저가 매수세에 두드러지는 유입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오늘 양 종목 모두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카카오가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등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주 셀트리온의 반등 흐름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관이 오늘까지 15거래 연속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전고점인 19만 원 선 부근까지 올라온 흐름입니다. 그런 반면에 조선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두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조선주들 수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LNG선 수주를 싹쓸이하면서 국내 조선 3사가 올해 수주 목표의 74%를 이미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하락하는 것은 간밤 국제유가 급락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간밤 WTI가 8% 넘게 급락하면서 두 달 만에 처음으로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지금보다 40달러 더 급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 국제유가가 오르게 되면 원유 수출을 위한 LNG선 발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조선주들에는 수혜가 되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은 반대로 악재가 되면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정유주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동반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는 게임주 두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밀렸던 흐름이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신저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는 실적 반등과 그리고 신장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 나오면서 오늘장 4% 이상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력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올해 전력 수요가 벌써 9만 메가와트를 돌파하면서 올여름 블랙아웃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 광명전기와 대원전선 함께 올라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전지 소재주 가운데에서 나홀로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록딜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 사모펀드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어제 장 마감 후 보유하고 있던 지분 4.84%를 블록딜로 매각하기 위한 수요 예측에 나섰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중에 82,200원까지 내려가면서 신저가 다시 한번 기록을 했고요. 시가총액 6조 원대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만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일부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0%대 급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전장 핫 종목 검색이 많이 되고 있는 10가지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들여다보시죠. 네, 10종목이 이렇게 저희 뒤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상승하는 종목 그리고 뭐 하락하는 종목도 같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이 가장 특징적이셨나요? 오늘 역시 날도 덥기 때문에 광명전기가 가장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서울이 32도까지 올라간다고 너무 하는데 더워요. 과연 투자자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SKSB님, 내 팔자에 무슨 상한가, 크크, 살짝 설레긴 했네 하셨고요. AGAC님, 여보 달려, 나 옆집에 있는데 여보가 달려야 우리 집도 달릴 것 같아. 아마 광명전기가 아닌 다른 전력 관련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윈드님, 원전의 전력난, 격포제이긴 한데 과연이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종목 토론방 분위기 어떻던가요, 전문가님?
오늘 보니까 좀 긴가민가한 그런 느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뭐 날도 덥고 너무 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력 관련주들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거라 이런 예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도 어제 전일 뭐 시간외에서도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 상한가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 만큼 오늘 시초에 기대가 컸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전력 관련 이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련주들의 흐름 자체가 오늘 시초에 갭 상승 이후에 소폭 상승한 다음 다시 한번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광명전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전력 설비 관련 기업들, 다시 말해서 뭐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지금 이렇게 여름철 전력난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이제 7월, 8월 경에는 한 차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7월 초 폭염, 때이른 폭염으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이제 9만 메가와트를 돌파했다라는 이슈가 나타났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최대 전력 수요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다라고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어제자였죠. 7월 5일 기준으로 공급 예비율이 8.8%로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게 공급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발전소와 같은 이런 그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은 공장이라든지 기구 같은 곳들에서 가동 중단과 같은 이런 돌발 상황들이 좀 대처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뭐 보통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었는데 7월 또는 8월경에 이런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또는 전선 관련주들이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지난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의 차트 흐름인데 6월 이제 저점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죠.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하던 고점 구간대를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돌파한 이후에 해당 구간부터 거의 한 5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5월경에 한 차례 뭐 거래량을 크게 동반해주면서 강한 상승이 한 차례 나타났었는데 그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형성해주면서 추가적으로 몇 차례 급등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6월경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해당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탈해주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이 해당 구간 약 3,300원 구간대를 강한 저항의 구간으로서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장에서 이슈가 됐던 만큼 다시 한번 단 한 번의 이제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해당 구간의 이 저항대를 돌파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한 4,000원 구간까지는 슈팅이 한 차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 동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 또는 전력 관련주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명전기가 오늘의 오전장 핫 종목이었고요. 4,000원 정도까지는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있을 이태우 전문가와의 종목 상담 참여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에서는 3가지 정보 반드시 남겨주셔야 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3가지 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 말고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로 링크 받아보시는 방법인데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이때는 종목의 이름이나 매수가가 아니라 전문가 이름 이태우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의 필승 종목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리뷰부터 해볼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태우 전문가가 제안했던 수익률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도 수익률 경신한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 퓨런티어 최고가 33,300원으로 경신되면서 수익률도 59%로 높아졌습니다. 조광 ILI는 최고가 13,700원을 기록하면서 52%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신공영도 추가됐습니다. 28,000원까지 오르면서 21%의 수익을 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수익률 리뷰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역시나 퓨런티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 방송에서 한 차례 반매도를 진행하고 잔량을 가지고 목표가 이제 3만 원 정도까지만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 기준으로도 3만 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요. 지난 이제 6월 29일자에는 최고 고가 기준으로는 32,950원에 도달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목표가 구간을 3만 원 구간으로 좀 상향해서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에서 전량 매도하는 의견은 매도하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흐름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을 강하게 동반해주면서 6월 29일자에 매물대 구간을 상당 구간에 형성을 해놓은 모습인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부터 6월 30일부터 오늘까지 해당 매물대 구간 하단 구간에서 저항의 구간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만큼 현 구간에서는 충분히 수익권일 수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난 상장 당일에 이제 고점 구간대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종목들, 기업들을 투자할 때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실적 기반의 낙폭과대주를 공략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효과적으로 앞으로 이 산업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업종.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향후에 이제 뭐 3분기 또는 4분기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는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 센싱 카메라,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가 2030년에 약 6,565억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57% 이상의 성장세를 가져갈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업종 내에서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효과적으로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실적에 대한 부분도 한 차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퓨런티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374억 원 수준인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은 올해 기준 343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8억 원 수준으로 지속적인 흑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기대감이 반영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유보율 자체가 굉장히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 거기에 자본금이 낮은 기업 위주로 수급들이 들어와주고 있는데 퓨런티어 같은 경우도 해당 사항들을 충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동주식 수 같은 경우도 200만 주 수준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해당 이슈까지 같이 반영받으면서 좋은 수급을 반영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퓨런티어 종목은 지난번에 목표가를 높여 잡았었죠. 2차 목표가 3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전량 매도로 대응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있을 종목 상담 참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1대1로 맞춤 상담해드리고 있고요. 종목 상담 채팅방으로 입장하시고 싶다면 지금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만 되셔도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고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신 후에는 세 가지 정보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매수한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꼭 적어주시고요. 이외에 사연이나 전문가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이 채팅방 링크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샵 3772번 번호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실 때 이태우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종목도 좀 소개를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필승 종목 역시 힌트부터 좀 제시를 해주시죠. 네, 오늘 힌트 보시게 되면은 네. 제가 한 마리의 새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오 예쁜 새인데 밑에 팔색조라고 써 있네요. 네, 저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침묵, 네, 이해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네. 사진을 가져온 이유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다방면의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좀 팔색조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바로 한번 어떤 기업인지 제가 종목 힌트를 드려보자면은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본업의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스마트폰의 카메라 수요 자체가 굉장히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메타버스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VR, AR 기기, 뭐 XR 기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의 탑재량 자체도 증가 추이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 탑재량이 증가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 자체도 증가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동사가 바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애플 같은 경우 전 세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애플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LG 이노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LG 이노텍을 오늘 제가 준비한 동사가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또 뭐 자율주행에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전 세계 이 카메라 센싱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삼성전기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동사 같은 경우도 삼성전기를 통해서 테슬라의 카메라 모듈 센싱 장비에 대한 그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안정적인 본업의 성장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먼저 첫 번째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팔색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반도체 웨이퍼 장비에 대한 검사 장비 또는 뭐 2차 전지 패키징 검사 장비를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종 업종들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PER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기준으로도 PER 기준 8배 수준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힌트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힌트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시장에서 부각받는 테마들을 보시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들에 부각받는 그런 관련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들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식수 관련주들, 뭐 식수 관련해 가지고 뭐 수처리 관련주들도 부각이 됐었는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재건을 위해서 뭐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을 절감하면서 건축물 증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아보던 과정에서 제가 3D 프린터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용 3D 프린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술 개발이 많이 전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층 이상의 건물들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부터 우크라이나 내부에 있는 건축회사들이 이와 관련된 패시브돔이라고 해서 3D 프린트를 활용한 그런 건축물 개발에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여러 가지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체코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에 방탄 장벽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방탄 장벽을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3D 프린트를 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방탄 장벽이었던 만큼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에서 해당 그 기술력을 가지고 효과를 봤던 만큼 재건 시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3D 프린트와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어디 있느냐 확인해 봤을 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동사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가 3D 프린트 또는 로봇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재료를 고려해 볼 때 오늘 동사 같은 경우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오늘 방송 말미에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유튜브 댓글에 추측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3D 프린터 그리고 일부 로봇까지 팔색조로 사업 부문이 다양한 기업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태호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도 QR코드 화면 하단으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화면 전체로 보내드립니다. 휴대폰 카메라 네모난 이 QR코드 촬영을 하셔서요. 화면에 뜨는 링크를 클릭한 후에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 바로 가능하고요. 상담 신청하실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고요. 사연도 있으시다면 함께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3772번으로 한 통만 보내시면 되는데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태우라고 이름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희가 해당 번호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상위 1% 투자 병법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하시죠. 네, 종목 상담 시간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화면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실행하셔서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채팅방에는 사연도 자유롭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세 가지 정보는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남겨주셔야 저희 전문가가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문자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는 종목의 정보가 아니고요. 전문가 이름 적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태우라고 간략하게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새로운 상담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닉네임 뿌니님이고요. 파세코 종목 17,800원의 매수가 비중 2% 더 들고 있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뿌니님은요. 저희 오프닝이랑 핫종목을 보셨는지 폭염 관련주 에어컨으로 대박이 난 기업이죠. 창문형 에어컨으로. 네, 맞습니다. 네, 어제 근데 매수를 하셨을까요? 조금 17,800원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가격은 17,0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중도 2%.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홀딩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뿌니님께서 실제로 뭐 어떤 전략으로 매수를 하셨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매수 정도로 비중 2% 수준으로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굉장히 올바르게 투자를 하고 계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비중 2%는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도 아니고요. 파스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또 제가 전략 예비율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름철 수혜주들은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유망하게 체크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파스코 같은 경우도 여름철 대표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파스코의 기업 가치를 고려해 볼 때 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그리고 뭐 유보율 자체 굉장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뭐 한 3%에서 4% 수준의 약세 정도는 충분히 지켜가실 수 있다, 홀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차트 화면 보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일 구간에서 121선을 좀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에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구간에서 뭐 재료 같은 경우를 고려해 볼 때 추가 매수 정도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자체는 최대 5% 정도로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추가 매수는 어느 타이밍에 하는 게 좋냐라고 하셨을 때 큰 흐름상에서 16,000원 구간대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지켜주는 구간, 좀 의미 있는 구간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낙폭을 키울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 16,000원 부근에서의 터치,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타날 때 해당 구간에서 비중 한 3%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최대 비중 5% 정도로
그 파세코 같은 경우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에서 실제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최대 목표가 같은 경우에 해당 이제 19,200원 해당 구간이 아무래도 고점 구간대의 저항 구간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만큼 해당 구간을 목표가로 설정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도 추가적으로 뭐 기업의 악재라든지 또는 시장 여파로 인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손절 라인 같은 경우 15,0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수 있는 만큼 15,0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조금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뿌니님의 오픈 채팅방 사연이었습니다. 2%가량의 비중 분할 매수하신 거 올바른 투자 방식이다라는 칭찬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추가 매수 타점 잡아주셨고 파세코 목표가는 19,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부디 수익 내서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시죠. 오픈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이동합니다. 이번 닉네임은 귀여운 라이언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페타시스 7,100원 3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2%, 2.24% 상승하고 있고요. 6,850원이니까 이분께서 손실은 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손실 구간이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꼭 체크해야 될 것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기반의 낙폭과 대주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기업의 산업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세 번째가 바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업이냐라는 부분인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해 본 결과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유보율이 부채 비율보다 좀 낮다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실적 가시성에 의해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비중을 부담스럽게 30% 수준으로 진입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매수가 부근에서 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가져가다 보니까 해당 구간에서 한 200원 정도 수준만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매수가 부근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 매수가 부근에서는 비중은 최소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유보율 부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량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2분기에도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를 상회할 거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고 이번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가셔야 될 거다라는 의견들이 전망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잔량을 가지고 대응하실 때에는 최대 일단은 1차적으로는 8,000원 구간대에 아무래도 저항의 구간들이 존재하는 만큼 8,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000원 구간을 돌파할 때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위쪽 상단 구간의 매물대를 찾고 그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설정한 다음에 해당 구간을 돌파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절반만 덜어낸 다음에 절반만 수익을 실현한 다음에 잔량을 가지고 수익 극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8,000원 구간대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를 해준다. 그러면은 반매도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인 만큼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시면은 더욱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였습니다. 펀더멘털은 일단 유보율이 아쉽다는 평가였고요. 매수가에서 비중 절반은 축소하자는 말씀과 함께 목표가는 8,000원으로 1차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상위 1% 투자 전문가의 병법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화면 아래쪽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촬영하셔서 스마트폰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오픈 채팅방 익명으로 입장 가능하니까 자유롭게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와 종목의 이름, 마지막으로 비중 이렇게 세 가지는 반드시 기입을 해주셔야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로도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이태우라고 전문가 이름 3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채팅방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닉네임은 한순만 님입니다. 이태우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SFA 매수가 41,550원, 비중 25%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사연도 있습니다. 몇 년을 들고 계셨다고 하고요. 수익 좀 보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 진단 꼭 좀 부탁할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SFA 코스닥 종목입니다. 한순만 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현재가는 3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장기적으로 들고 계신 것에 비해서 일단은 손실이 나고 있는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굉장히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마찬가지로 기업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오랜 시간 동안 가져갈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SFA 같은 경우에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좀 더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금 더 홀딩해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SFA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분명히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5월 같은 경우에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나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디스플레이 신규 사업에 대한 확장 이런 소식들이 반영이 되면서 SFA 같은 경우 낙수 효과도 받을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들도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2021년 기준보다 올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실적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증가 추이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6,000%가 지난해 기준으로 넘는 굉장히 우량한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채 비율은 36%로 굉장히 낮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는 만큼 SFA 같은 경우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실적에 대한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는 최근에 이 매수가 대비해서 소폭 상승을 했다가 다시 한번 44,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아주면서 하락 추세로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큰 흐름상에서 오늘 시장에서 소폭 121선을 소폭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해당 구간을 돌파해 준 다음에 해당 구간을 잘 지켜주고 있는 만큼 오늘은 시장 여파라고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오늘 종가상의 기준으로 해당 구간을 잘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더 기다려볼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해당 구간을 좀 거래량을 뭐 단기적 이번 주가 됐든 다음 주가 됐든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단 구간으로 이제 37,000 부분까지는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은 비중이 25%라고 하셨는데 우선 결정을 하실 필요는 있다. 만약에 어떤 결정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121선을 이탈했을 때 내가 비중을 좀 축소할지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37,000원 부분까지는 좀 열려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만큼 내 투자 성향도 장기적인 성향이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121선을 이탈했을지언정 내가 또 37,000원 부분까지 이탈할 지언정 조금 더 기다릴 여지가 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은 좀 홀딩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구간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하신 구간 상단 44,000원 구간이 오랜 기간 동안 좀 강한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에도 1차적으로는 너무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44,000원 구간을 1차적으로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는 46,000원 부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FA 종목이었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펀더멘털에 대해서 역시나 긍정적인 전반적인 의견 주셨고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지 또 장기 투자 중이셔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손절 구간은 121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최대 46,000원까지 제안을 해주셨네요. 네, 이어서 다음 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들어가 보죠. 닉네임 초롱초롱무지님입니다. 한국항공우주 54,700원 100%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셨는데 이분 비중이 또 눈에 띕니다. 자, 이런 분이 또 나왔네요. 추가 매수도 안 된다는, 현금이 없다는 그 비중 100%.
어떻게 할까요? 일단 손실입니다. 지금 5만 원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또 근데 종목은 괜찮지 않나요? 종목은 괜찮죠. 아무래도 미래적으로 고려를 해볼 때 여전히 우주산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커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업적으로는 특히나 뭐 항공우주 굉장히 좋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비중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손실을 가져갈 때 손실폭 자체도 커지면 당연히 마음이 아프지만 비중이 1%인 종목이 30% 하락한 것과 비중이 50%인 종목이 10% 하락한 거, 이 비교를 해보면은 비중이 10%짜리 종목이 10% 하락, 10%였죠. 네, 10% 하락한 게 더욱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결국에 이 하락폭보다는 비중이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비중 100%짜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응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첫 번째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항공 우주 자체가 워낙 뭐 앞으로 유망한 그런 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 내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가져가더라도 조금은 버틸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여력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앞서 지난 5월경의 고점 구간대를 오늘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4만 8천 원 구간대를 아무래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고 지난 5월경에는 저항의 구간의 역할을 해줬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또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4만 5천 원 부근까지 또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 100%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조금 비중을 많이 좀 덜어내신 다음에 오히려 추가적인 낙폭을 보였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게 나은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목표가라든지 이런 거를 제시해 드리기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2가지 드리는 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였습니다. 손실률보다 비중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반드시 명심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픈 채팅방 열어보시죠. 이번에는 음악 듣는 어피치라는 닉네임 쓰는 분입니다. 롯데지주 종목이고요. 매수가 38,000원 5%입니다. 오늘 많이 하락하네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자, 롯데지주도 현재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하락하네요. 오늘 4% 넘게 빠지면서 음봉이 좀 길게 나옵니다. 35,550원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 매수가 대비해서는 뭐 손실률이 아주 크지는 않다고 보겠습니다. 롯데지주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롯데지주를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네.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항상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급등하는 종목을 쫓는 매매는 굉장히 좋지 않다. 급등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가져가고 있는 종목을 공략할 때는 해당 뭐 상승을 하더라도 조금 관망을 하다가 오히려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하는 게 훨씬 안정적인데 지금 롯데지주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매수하신 금액이 38,000원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은 7월 1일경에 매수를 하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서 뭐 우상향 추세 지난 1월 28일 저점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시가총액이 우량한 뭐 조단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에서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월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서야 막 중요한 20월선을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지난 6월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큰 흐름상에서의 차트를 봐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구간을 유의하게 좀 볼 수 있는 20월선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을 첫 번째 매수 타점으로 잡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때는 해당 구간의 이제 큰 흐름상에서 다시 한번 이 20월선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체크해 주면서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20월선 구간을 지켜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자체도 5%이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뭐 단기적인 약세 흐름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비중이라든지 위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 이 재무상의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올해 이제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이 약 9조 원대 수준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치가 약 13조 수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당연히 지주사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비중이 5%인데 추가 매수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 5% 정도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만 좀 잡아드려 보자면은 큰 흐름상에서 역시 지난 이제 34,000원 부근대를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던 부분이었었는데 해당 구간을 5월경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세 흐름에서 34,000원 구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해당 구간을 터치했을 때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원 구간까지는 1차적으로 늘어볼 수 있는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지주가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매수 타점이 아쉽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 5%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조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픈 채팅방 한번 댓글 반응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이태호 대표님께 상담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요. 제가 종목 상담은 끝났지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화면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그 댓글을 보시려고 화면을 여신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의 실제 의도는 이거였죠. 아름다운 강민정 아나운서 화이팅 해주신 옐로카드 프로도님 감사합니다. 자, 대표님 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해주신 네.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뿌니님과 또 한순만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 오늘 종목 상담 또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매주 다음 주부터 화요일, 수요일 이제 또 출연을 하기 때문에 해당 시간대에서 또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은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앞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에 선정이 되지 못하셔서 아쉽다면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이태호 대표와 소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으로 오픈 채팅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를 띄워드릴게요. 이 부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전략과 방송 때 못다한 자세한 분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필승 종목을 공개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자, 유튜브 댓글 반응 보니까요. 오늘따라 좀 맞추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옵트론텍 제시가 됐고 그리고 TPC 아닌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뭐 네.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긴 하죠. 근데 옵트론텍은 아니었고 또 TPC 같은 경우에 3D 프린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TPC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그렇게 우량한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 기업이고요. 네, 하이비전 네. 시스템을 또 들어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제가 종목 AS 시간대 리뷰를 해드렸던 퓨런티어. 퓨런티어의 또 이제 모회사가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또 들어보신 분들은 퓨런티어의 상장 이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동사의 기본적인 본업 자체가 성장세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라든지 유보율 자체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기준으로 지난해 2,7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435억 원 수준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본업 성장
성장세가 기대되는 만큼 지난해보다 더 높은 실적 가시성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보율 같은 측면에서도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2,000 거의 500% 수준의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30% 수준으로 굉장히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제가 앞서 좀 재미있는 이슈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3D 프린터 사업들을 하는 기업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중에 이 3D 프린트 사업을 하는 기업이 존재합니다. 특히나 이 자회사가 3D 프린트 사업뿐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 사업도 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의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서 차트 흐름을 보시면서 가격 전략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뭐 추세적으로는 지난 2021년 11월 아무래도 피런티어의 상장 이전에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가 우하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14,100원 부근으로 연중 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해당 구간의 차트 흐름을 큰 흐름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 구간이 큰 흐름상에서 또 지켜주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해당 구간에서 이제 매수 타점을 잡으셔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부터 이제 14,300원 부근 좀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해당 구간에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부근을 단기적인 저항대가 있는 만큼 해당 구간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13,2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14,300원 선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태우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